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확장 강남을 추동하고 있죠. 누구나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서기열의 집터뷰. 오늘은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대서울의 길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예. 그 부제가 확장하는 도시의 현재사인데요. 예. 이 좀 보면은 대서울이라는 개념이 좀 흥미롭습니다. 예. 서울의 영역이 확장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요. 대서울이라고 하면 너무나 낯선 단어니까.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은 그레이터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이트 서울 하면 위대한 서울이라는 뜻인데 당연히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서울을 볼 때 그냥 서울특별시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까지를 봐야 서울도 이해할 수 있고 경기도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레이터 서울이라는 뜻으로 대서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서울의 영역이 동서남북 현재 어디까지 지금 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는 또 어디까지 확장이 더 진행될 것이냐 좀 궁금합니다. 대서울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실 때 중요한 것은 도시가 쭉 이어지는 연담화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도의 역을 따라서 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따라서 띄엄띄엄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서북부 지역은 서울 은평구에서 띄어서 일사신도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운정신도시가 파주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현재 은평구와 일사신도시 사이에 많은 삼송이라든지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북쪽 일사신도시 넘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약한 편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정신도시가 최전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더 나갈 수 있을까는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로서 국제적인 문제로서 북한과의 관계가 개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GTX가 어떻게 뚫릴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요. 동북쪽 지역은 현재 서울 도봉구에서 의정부까지는 연담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 양주까지는 월경지로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양주에서 동두천까지가 약간 월경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의정부까지는 확실하게 대서울이고 양주가 아마도 신도시 계획이 완성이 되면 다 준공이 되면 옥천 신도시라든지 전서 양주가 땅이 넓어서 더 할 여지가 많거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아파트 값이 2배로 뛰어서 말도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 어떤 분들의 말씀을 따르면 그 최종 배후지가 있어야 그 앞에 도시, 서울에 가까운 앞에 도시가 뜬다라고 하는데 그 최종 배후지가 동두천인 거죠. 양주까지는 확실하게 대서울이 될 것 같습니다. 양주 그리고 동두천. 네. 그 동남부 지역은 천안까지는 그 평택 천안까지는 KTX, SRT 그리고 각종 고속도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어져 있고요. 거의 연담화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천안부터 그 너머에 제가 생각하는 천안, 오송, 세종, 대전권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월경지 성격으로 연결할 것인가 아니면 연담화를 시킬 것인가 또는 이 지역이 서울과의 연결을 거부하고 독자 발전을 할 것인가 이건 현재 추세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남부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화성과 평택의 서부 지역인데 남양시청을 중심으로 한 남양읍 지역, 화성 서부 지역 그리고 향남이라든지 포승, 안중을 비롯한 평택 서부 지역이 현재 도로로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서해선 라인들이 놓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교통과 철도가 맞물리면서 급속하게 대서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답사했을 때에는 약간 고립돼서 독자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린 따로 나간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여기에 철도가 놓일 수 있을지 놓인다면 어떤 파급을 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보적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이 언제부터 확장을 시작했고 현재 지금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됐다고 보시나요? 고려시대 남경은 지금 서울 4대문의 서북쪽에 치우쳐 있다가 조선이 만들어지면서 그 위치를 살짝 동남쪽으로 내려서 지금의 청기천을 중심으로 걸쳐진 게 한양인 거고요. 그러다가 구한말이 되면서 서쪽으로는 마포, 동쪽으로는 왕십리 지역까지 확장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의 확장이라는 게 시작되죠. 근대 도시의 확장. 개항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 구한말 때 속담을 보면 마포 새우젓 장수는 이마가 까맣고
왕십리 미나리 장수는 목덜미가 까맣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 지역, 마포와 왕십리 지역이 점점 서울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그래서 한양에서 조선이 망하고 경성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10년부터 35년까지는 대략 지금의 용산 지역, 신용산 지역을 포괄합니다. 새로 만든 용산이니까 신용산이고 여기가 일본인 거주지가 되는 거죠. 용산 일본군 기지, 미군 기지. 네. 여기까지가 강북 서울의 역사. 그랬다가 1936년에 영등포가 경성에 편입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시흥군 영등포읍이었죠. 시흥군. 예. 시흥군청이 영등포 역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꽤 상당한 도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영등포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일단 영등포시가 될 것인가, 경성부에 편입될 것인가로 그 읍회에서 논란이 있다가 경성에 편입되는 것으로. 그러면서 서울은 최초로 강남과 강북을 모두 가진 도시가 됩니다. 사실 그때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의 출발인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36년부터가 진정한 서울의 출발이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발전 방향이 두 군데였습니다. 영등포 방향, 이거는 어디까지 가냐면 인천까지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일본인들에서 중요한 겁니다. 일본인들이 자신들이 인천 계양장을 만들었으니까 이곳과 용산을 연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후로도 상당 기간 동안 중부 지역의 발전 방향은 인천부터 서울을 거쳐서 동북 지역으로 나가는, 그래서 원산으로 가는 이 라인이 중요했습니다. 원산까지 가는. 그렇죠. 경원선이 중요했죠. 경원선. 그래서 분단 전에 철원 지역 주민들 증언을 보면 장을 보러 갈 때 경원선 열차 타고 원산 가거나 서울로 오거나 그 방향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서남부의 영등포가 발달하고 그 주변이 강남으로서 발전하는 거고, 동북 지역은 조선인을 위한 교외 지역으로서 지금의 일산 분당처럼 교외 지역으로서 삼양동이니 도남동이니 이쪽에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럼 현재 대서울권은 어디까지 확장됐다고 지금 보시나요? 철도로 봤을 때는 동쪽으로는 춘천과 원주가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 예를 들어 원주 혁신도시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서울 자체를 좀 여러분이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되는데, 서울 구로구, 서남 쪽의 구로구에서 원주 혁신도시 출근을 못합니다. 하지만 동북 지역에서 출근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노원구 중계동에서 구로 디지털단지까지 가는 것보다 춘천 원주가 빨라요. 서울보다. 예, 서울 다른 지역보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책에서 강조했던 게 서울을 하나로 보지 말고 조각으로 봐야 된다고. 길을 따라 이어지는 피자 조각들. 이게 연장선상에 경기도가 있고 강원도, 충청도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서울을 하나로 보지 마시고 쪼개서 봤을 때 내가 어디 살 것인가, 직장 어디 잡을 것인가, 어디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이라 묶으면 안 됩니다. 같은 서울이 아니다. 예. 4개로 나눠 보셨습니다. 4개 이상으로 쪼개지는 거죠. 그것처럼 서울을 강남, 강북으로 나누는 거 가지고는 섬세하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5개로 나눠야 되는 거죠. 서북, 서남, 동북, 동남, 중심권. 그리고 강남은 또 나누어서 강남권과 주변의 송파, 강동권을 나눠봐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보고 그 넘어서 경기도까지 이어봐야 되는데, 그때 핵심은 철도와 도로. 그래서 동북 쪽에서 봤을 때에는 춘천과 원주가 이어지는 거고, 동남 쪽이 가장 중요하죠. 동남 쪽은 현재 옛날 경부선 열차, KTX, 그리고 SRT, 그리고 수많은 고속도로들이, 최근 들어서 떠오르는 거는 용서고속도로, 용인과 서울을 연결하는 용서고속도로가 있죠. 용인 수지는 서울에 포함되는 것이고, 넘어서 현재 천안 정도까지는, 천안과 아산, 배방 정도까지는 철도로 연결된 대서울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된다고 보셨어요? 서부 지역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우선 서북 지역은 떠오르시면 고향 파주가 떠오를 텐데요. 그렇죠. 원래 조선시대부터의 중심축은 신의주, 서울, 부산축이었던 거죠. 사실 부산이랄까 동네인 거죠. 그렇죠. 동네. 그래서 원래 서북 쪽 파주 고향 라인은 중요한 라인이었습니다. 개성까지 이어지는.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넘어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길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분단으로 끊겨버리면서 급격히 중요성이 떨어지게 되죠. 사실 이 부분은 서울 동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원 거쳐서 원산 가는 라인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끊겨버리면서 큰 틀에서 서울의 강북 지역과 경기 북부 지역이 침체되는, 그리고 남쪽 지역이 크게 힘을 받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약간 예전과는 완전히 양상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선이 만들어낸 라인이 서북에서 동남으로 가는 거라면, 식민지가 만들어낸 라인은 인천부터 서남부터 동북으로 원산까지 올라가는 라인인 거고, 이 중에 북쪽이 끊겨버리면서 남쪽에 두 라인만 남게 되는. 이게 지난 100년간의
큰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북 지역은 전반적으로 침체 경향이 있고 철도를 뭐 지하철 3호선이라든지 경의선을 놓긴 합니다만 한계가 많죠. 한편 서울 서남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서남부는 총독부와 경성부 또는 인천부가 개발할 때부터 연담화를 이루었죠. 연담화라는 거는 중간에 끊김없이 쭉 도시가 이어지는 방식. 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장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영등포에 딱 내는 순간 여기는 경인의 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인 겁니다. 아, 경인. 경인의 세계. 경성과 인천. 저는 경인 지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100년간 꾸준히 발달한 지역이고 끊김없이 발달한 지역이라서 차곡차곡 발전 양상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데 경인 많이 들어보셨죠? 네. 경인선도 있고 경인공업지대도 있고 부평이나 저 주안 지역까지 묶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인 건데 이 지역 가보면 영등포부터 인천까지 계속 집입니다. 계속 아파트고 계속 공장이고 이러다 보니 이 라인은 원래 발달했던 라인. 그러다 보니 아마 잠시 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봅니다만 너무 이른 시기에 개발이 돼버리면 한 텀을 쉬게 됩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편하게 되다 보니 그대로 좀 노후화돼 버려요. 아, 그렇죠. 빠른 개발은 결국 빠른 노후화를 그렇습니다. 또 가져오는군요. 그러니까 한국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삶의 양식이 그때 예상하고 개발했던 것보다 더 편리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더 넓은 걸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 다음 개발 주기가 대략 예측이 되죠. 저는 일본 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일본의 야마노테선이라고 서울 지하철 2호선 같은 순환선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흐름을 보면 약 100년 단위로 움직입니다. 역을 따라서. 100년 전의 핫플레이스가 지금은 쇠락한 노인들의 압구정 같은 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보면 서울은 아마 50년 단위인 것 같아요. 서울 경기 지역. 더 빠르다는 얘기네요. 더 빠릅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영등포 신길이라든지 영등포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이 지역은 30년대부터 40, 50년대 개발된 지역이거든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경인의 시대가 열렸을 맞습니다. 때. 그래서 지금 인천부터 서울, 영등포 지역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은 대체로 이제 재개발이 중요한 시점인 겁니다. 그렇네요. 다른 방향은 택지 개발이 중요한데 이쪽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도심을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 화성시의 서부와 평택시의 서부인 거죠. 화성과 평택까지. 예. 우리는 요즘 화성하면은 동쪽 지역의 동탄을 떠올리죠. 그렇죠. 원래 화성하면은 서부 지역은 원래 남양군이라고 다른 것이고 화성군은 동쪽에 있는 것이고 이건 수원과 오산을 묶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수원 화성의 화성입니다. 동쪽과 서쪽이 다르다가 합쳐졌고 동쪽에 지금의 동탄에 옛날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서쪽이 더 중요했습니다. 해운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중국 텐진에 잡혀갔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묵었던 데도 남양에 있습니다. 남양. 예. 그 남양이 지금 그 현대자동차 맞습니다. 연구소에 있는 곳이 남양 맞습니다. 맞죠? 남양 연구소 이런 예. 걸. 한동안은 서쪽이 중심이었다가 동탄이 대규모 개발이 되면서 약간 침체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서해선이라든지 열차가 어떻게 뚫어 나가는가가 이제 균형 발전 또는 경기 서남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고 이것은 나아가서 평택시의 서부 지역 발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이제 당진까지 가는 거죠. 당진 서산으로 이어지는. 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또 천안 쪽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동남쪽 방향인 거죠. 동남쪽. 네. 예. 동남쪽 방향 천안은 뭐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 확장 강남입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확장 강남을 추동하고 있죠. 그렇군요. 영통도 그렇고 광교가 그렇고 평택 고덕이 그렇고 천안 아산 배방이 그렇고 다른 SK나 LG나 현대는 제 막연한 말씀밖에 못 드리겠지만 약간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삼성만은 뚫고 가고 있습니다.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거죠. 동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대서울의 확장의 영향일 텐데요. 네. 그럼 대서울의 확장으로 좀 땅값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땅값과 집값을 구분해야 되겠죠. 네. 땅값은 당연히 연선 지역은 뭐 상당히 뛰고 있고요. 다만 이제 땅값 오를 때에는 여러 가지 기대 심리가 있을 텐데 공장을 지을 것이냐, 아파트 단지를 만들 것이냐 문제겠죠. 그러니까 공장 지역은 약간 별개를 치고 집값 부분은 당연히 뛰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요즘에는 많이들 자가용을 모시니까 고속도로에 가까운 쪽이 많이 뛸 거라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해외 경험도 있고 특히 이제 일본에서 살면서 타마 신도시라고 하는 한국의 뉴타운의 원형에 해당하는 지역의 외곽에 살았었는데 그때 느낀 것이 결국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는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일본은 특히 고령자에 대해서는
면허증 반납 움직임이 활발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교통망보다는 철도망이 더 중요하다. 걸어서 노인들이 걸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라인. 아마 평지로 철도역에서 15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대략. 그걸 넘어가는 지역은 하늘로 묶으면 안 되고 세밀하게 봐야 된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예, 역 중심으로 이렇게 집값이 내려가는 방향. 처음에 이렇게 철도역을 중심으로 이 가까운 15분 걸어서 15분 거리는 확실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밑으로 그 다음부터는 급속도로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나. 예, 저희 첫 번째 편으로 우리 김시석 박사님 모시고 그 대서울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